오늘은 여러분들이 카페, 술집, 고깃집, 밥집 등 음식점을 창업할 때 필요한 가장 걱정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보통 창업 비용이 걱정되실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게 보증금, 권리금,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아마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비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테리어 업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공사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공사 방법을 절약하기에 앞서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고 싶더라도 첫 번째, 매장을 잘못 구하시면 인테리어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리하셔야 되는 집기류나 가구, 초기 물품 대금, 전자제품, 간판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매장을 잘 구하셔야 한다. 한 번에 다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촉박하거든요. 제가 오늘부터 차츰차츰 필요한 모든 컨텐츠를 하나씩 제작해서 올릴 생각인데요. 오늘은 음식점 창업을 하려면 어떤 매장을 구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빈티지 인테리어를 하고 싶을 때 모던식 인테리어를 원하는데 어떤 가게를 구하는 게 더 좋은지, 이런 부분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냥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해서 매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인테리어 전문 소망디자인 조피디 인테리어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피디의 인테리어 TV입니다. 보통 음식점을 창업하기 이전에 인테리어를 먼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거거든요. 가게 계약도 하지 않고 가게를 몇 곳을 알아본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한테 먼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당 얼마냐? 대충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얼마면 되냐? 그리고 답답하니까 사진 몇 장 찍어서 사진 몇 장 보내드릴 테니까 견적이 어떻게 나오냐? 또 가게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업자 불러놓고 혹은 주인 보고 잠깐 나와달라고 해서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견적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고 많이 바쁜 업체의 기준에서는 하루에 수십 군데씩 전화가 오면 다 방문해서 와서 견적서를 짜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파트처럼 방 3개, 화장실 2개면 대충 평당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가는요.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바쁜 업체일수록 기본적으로 전화 왔을 때 가게 계약돼 계십니까?를 먼저 물어봅니다. 모든 인테리어 업자를 다 불러도 와서 방문해서 견적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가게 계약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덥서 아무 곳이나 계약을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음식점 창업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어떤 가게를 구하면 인테리어 업자들 견적이 좀 낮아지는지 그에 대한 선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설비와 관련된 부분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업자한테 가게를 구하기 전에 처음에 이렇게 현장에 왔을 때 대수가 딱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보이시죠? 수도는 여기 이렇게 있었었고요. 화살표를 잘 보시면 돼요. 사장님들께서는 이 수도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시도는 어디서 끌고 와도 저희가 끌고 오니까 그렇게 비용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무리수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배수 보이시죠? 요 배수. 이 배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비용이 추가가 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수는 있는 매장을 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현장을 보시면 이쪽에서부터 해서 배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쪽에서부터 이 끝에 기존 배관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게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갑니다. 이렇게 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12평밖에 안 되는 집인데 배수 위치가 굉장히 멀어요. 다시 아까 돌아가 보면 이 끝에 구석에 여기 배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쭉 끌고 나옵니다. 12평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멀리까지 가지고 나오고 트렌치도 이 작은 집에 길쭉하게 2개가 이렇게 달리고 배수라든가 수도가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주방이 길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길게 작업이 돼야 하고 멀리 작업이 되니까 구배가 높아져서 저쪽보다 이쪽에 구배가 높아져서 미장이라든가 바닥을 올려야 되는 시멘트, 모래, 작업량 그런 게 전부 다 같이 함께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집이 같은 평수 대비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설비공사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비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면 조적, 바닥 올리는 시다지, 미장, 타일값 이 모든 게 같이 덩달아 올라가면서 그냥 4, 500, 6, 700 막 올라갑니다. 어떤 인테리어업자를 만났냐에 따라서 가격도 높고 낮고 한데 또 가게를 구할 때 설비 위치, 배수 위치, 배수가 또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돈이 많이 추가가 되고 하니까 10평 왔다 갔다 하는 대비 이 집이 가장 설비 견적이 많이 나오는 집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설비 공사만 줄여도요 돈이 그냥 뭐 3, 400, 4, 500 이상이 빠져버립니다. 인테리어에서 작은 집 하나 공사하는데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집을 구해야 이제 설비금액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느냐. 주방이 있는 집을 구하시면 돼요. 습식 주방이 되어 있는 가게를 구하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방이 있는 곳을 구하실 때 그 주방을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확장을 한다거나 좀 잘라가지고 또 줄인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사실은 없는 것보다 못한 집들도 있어요. 주방이 이미 있는데 조금만 좀 넓혀달라 확장해달라 막 이런 말 하시는데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기존 그 밑에 있는 방수층을 다 부셔야 되고 대충 추가로 연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물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인테리어업자가 AS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돈 아껴드리려고 주인이 요구한 수정사항이잖아요. 전체를 다 만든 게 아니라 추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되어 있는 방수층 다 깨버리고 약간 추가로 만들어 버렸을 경우에는 가장 큰 AS가 떴을 때 인테리어업자 책임이 면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습식 주방이 있는 곳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하시려면 그 주방을 그대로 통째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좀 줄이고 싶다거나 확장을 하고 싶거나 위치를 변경하고 싶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부득이하게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나빠질 경우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AS 포기하고 뭐 조금 확장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비용을 또 아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정을 오픈한 매장을 구할 거냐 매립되어 있는 천장을 구할 거냐 이것도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집은 조금 더러워도 천장이 이렇게 매립이 돼 있잖아요. 뭐 한 20년 넘은 이렇게 텍스로 되어 있는 천장입니다. 그리고 이 집처럼 천장이 오픈이 되어 있는 집이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인테리어가 천장 매립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천장이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천장이 있는 매장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시원하게 이렇게 트인 천장이 오픈되어 있는 매장을 구하고 싶다 하면 오픈되어 있는 현장을 되도록 구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천장이 있는 집을 구해서 오픈해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성면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하고 또 검사를 해서 만약 성면 성분이 조금이라도 나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방진을 다 한 다음에 굉장히 비용을 비싸게 주고 이걸 철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성면이 아니고 일반 뭐 석고로 되어 있고 그냥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걷어버리고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0평 정도에 보통 100만원 이상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오픈되어 있는 집을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음식점을 창업하려다 보면 업종에 따라서 홀에 환기시설인 덕트가 시공되어야 하는 업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덕트가 필요 없는 업종들도 있을 거예요. 덕트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에 덕트가 비용이 조금 나옵니다. 한마디로 홀에 덕트 시공을 하고 주방에도 덕트 후드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외부에 또 모터도 달아야 하고 옥상으로까지 올려야 되는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100만원, 150만원에 끝나는 집들도 있지만 홀에 이렇게 다 깔아야 하고 옥상까지 올려야 되는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집은 300, 400 막 이렇게 나오는 집도 나와. 10평밖에 안 되는데도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본인이 홀이랑 이렇게 덕트 후드가 필요한 업종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것처럼 이렇게 덕트가 다 깔려있는 매장을 구하시면 굉장히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홀에 덕트나 후드가 필요 없는데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을 구하면 철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선택을 하실 때 인테리어업자가 가게 구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들이 직접 매장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매장을 구해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실 때 이렇게 덕트가 필요한 업종이면 덕트가 매장에 깔려있는 매장을 구하고 그 가게를 인수받을 때 나가시는 분 보고 철거하지 말고 나가달라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벽이나 이 바닥이죠. 벽이나 이런 바닥. 여기는 벽이나 바닥에 이렇게 장애물이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근데 다음 현장에 이렇게 보면 벽이나 이 바닥에 좀 장애물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현장을 보면 엄청나죠? 벽이나 바닥이나 이거 뭐 완전 엄청납니다. 이 장애물이. 이 현장은요 제가 딱 현장에 가자마자 이 사장님한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아, 이 현장 공사 안 하고 싶다. 제가 이 말을 했었습니다. 왜 그 말을 했냐면 비용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이 하자도 좀 많이 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지금까지 하자는 안 뜨긴 했는데 천장에서 이렇게 건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들어와가지고 하자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건물주가 해결해야 되는 하자였고 제 나름대로는 조금 노력했던 현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장애물, 바닥이든 벽이든 장애물 되게 많은 것을 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도 나는 페인트 칠만해서 그대로 쓰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빈티지하게 했을 때 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데를 구했을 때는 벽과 바닥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깨끗한 데를, 집은 더러워도 이렇게 바닥 앞에 벽면이 이렇게 좀 심플한 데를 구하시는 게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는 거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파사드인데요. 파사드를 보시면 이렇게 입구 프레임이나 이렇게 파사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 닦여 있는 데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쓰겠다. 그대로 써도 된다. 바깥에 이렇게 비싼 폴딩도 막 되어 있고 창살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나는 이거 그대로 쓰겠다. 이런 집을 구하면요, 비용을 굉장히 많이 아낍니다. 인테리어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습식 주방을 작업하는 것과 입구 파사드라든가 프레임 작업을 하는 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방 잘 선택하고 들어가는 출입구에 프레임이나 파사드 같은 것만 잘 되어 있어서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비용은 굉장히 크게 아끼줍니다. 그럴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방금 이 집처럼 다 부셔버리고 이 바깥에를 옛날식으로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사드를 작업을 하고 싶다 이래버리면요, 이 작업만 900만 원 들어갔어. 이 보이시죠? 여기 있는 부분. 이것만 900만 원 작업 들어가는데 견적을 드리니까 점주가 너무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 20군데 30군데 더 불러오시라, 인테리어 더 불러보시고 혹시나 궁금한 거 좀 다시 전화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왜 비싼지에 대해서 설명해도 잘 이해하기 힘드실 거라서 그래도 제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를 다시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공사를 하게 됐던 집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깥에 모양을 내는 걸 파사드라고 하거든요. 파사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경우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것도 어떤 파사드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단순하게 그냥 합판으로 붙이고 그냥 페인트만 발라달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할 수 있고요. 이렇게 창살만 넣고 유리만 넣어도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 프레임이나 뭐 자동문, 폴딩도어, 출입구 쪽에 뭔가를 작업을 딱 해버리면요, 기본적인 프레임하고 문만 달아도 비용이 그냥 200, 300 이상 빡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모양을 좀 심하게 바꾼다거나 이렇게 파사드를 만들어버리면 비용이 좀 심하게 들어가고요. 여기처럼 간단하게 창살이랑 폴딩이랑 뭐 자동문이랑 이런 것만 단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그냥 2, 300 이상은 일단 지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나 뭐 폴딩 같은 거 그냥 그대로 써도 되겠다, 청소만 하고 써도 되겠다 하는 집을 구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PD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 PD가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장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 사장님들께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